타이타닉호의 새롭고 독점적인 사진들이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고 화질이죠. 지난 세기 대부분 1985년 9월 난파된 타이타닉호의 첫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7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전설적인 배를 보며 TV 앞에 못 박혀 있었죠. 타이타닉호가 어디서 침몰했냐고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6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불침선이라 불리던 배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심 약 3,800m 아래에 잠들어 있죠. 네, 그렇게나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저까지 그 긴 추락을 겪고도 선수라 불리는 앞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온전해 보입니다. 난간도 그대로였고 닷사슬도 있었죠. 옛날 사진에서 봤을 법한 선체의 우아한 곡선까지도요. 하지만 당시 뉴스에선 선미, 즉 뒷부분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단순히 매혹적이고 기이한 사진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침내 1912년 참사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죠. 당시 1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글에 타이타닉 생존자 수를 검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죠. 706명입니다. 생존자 중 몇몇은 배가 가라앉을 때 부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한 덩어리로 가라앉았다고 우겼고 결국 조사관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죠. 당시 공식 보고서는 타이타닉호가 온전한 상태로 침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게 73년 동안 그게 정설이었죠. 우리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직접 보기 전까진요. 타이타닉호의 수중 사진이 공개되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배는 침몰하면서 정말로 두 동강이 났던 겁니다. 방금 선수의 모습을 봤다면 선미도 그 근처에 있어야겠죠? 그렇긴 합니다. 찾긴 찾았거든요. 선수에서 약 600m 떨어진 해저에 놓여 있습니다.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타이타닉호의 선미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거기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선수는 해저에 부딪혀 손상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 상당수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돼 있죠. 마치 항해를 계속하는 것처럼 놓여 있죠. 하지만 선미는 처참히 파괴됐습니다. 지금은 배라기보단 뒤틀린 강철 덩어리처럼 보일 뿐입니다. 프로펠러나 왕복 엔진, 방향타같이 더 튼튼한 부품들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미 부분은 해저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죠. 왜 그렇게 끔찍한 상태인지 이해하려면 1912년 4월 15일 그 얼어붙을 듯한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난파되던 밤으로요. 비극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만 해도 타이타닉호는 차가운 북대서양을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가족들의 대화와 음악 소리로 활기가 넘쳤죠. 평소와 다름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곳은 가장 저렴한 표를 산 승객들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3등석 여행객들을 스티어리지, 즉 하층 성객이라고도 불렀죠. 하지만 선미는 승객들만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화물칸, 수화물실, 주방, 선원 숙소, 그리고 엔진실을 포함한 배의 많은 저장구역도 있었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곧 중요하게 다뤄질 테니까요. 그럼 여객선이 빙하와 충돌한 순간으로 넘어가 보죠. 선수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선미는 물 위로 서서히 들려 올라갔고 배의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새벽 2시경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잠시 후 배는 두 동강이 났고 선수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죠. 선미는 잠깐 물 위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구쳤습니다. 이번엔 거의 수직으로 섰죠. 몇 초간 똑바로 서 있다가 최후의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선미는 대서양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먼저 선수는 물이 천천히 차오르면서 마치 잠수함처럼 부드럽게 아래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형태를 유지하며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타이타닉호 선미의 붕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선미는 배가 갈라진 부분이 활짝 찢겨 있었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 들어왔죠.
이 급격한 침수로 인해 선미는 선수보다 훨씬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살이 너무 거세서 조각들이 뜯겨나가 해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선미 내부 공간에 대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저장 구역들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중 다수는 공기주머니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미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도 여전히 공기가 갇힌 격실들이 있었죠. 지면으로 회전하며 빨려 들어갈수록 증가하는 수압이 그 공기주머니들을 하나씩 짓눌러 터뜨렸습니다. 주변 구조물들이 안으로 폭발하며 금속 조각들을 흩뿌렸죠. 가구, 동상, 승객들의 소지품이 해저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엄청난 수압 때문에 선미가 가라앉으면서 붕괴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셨나요? 우리가 선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건 단순히 볼 게 별로 남지 않아서입니다. 타이타닉 이야기 중 너무 망가졌거나 대놓고 말하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 같기도 하죠. 진정으로 유실된 배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유감스러운 말이지만 그게 바로 선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진 않을 거란 뜻이죠. 난파선의 상징적인 형태는 해마다 변하고 있고 좋은 쪽은 아닙니다. 타이타닉호의 앞부분은 썩어가고 있고 언젠간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는 지상의 약 390배에 달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배 안에 남은 공기 주머니가 없어서 대형 폭발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나쁜 소식은 배 자체의 무게가 스스로를 찢어발기고 있다는 겁니다. 52,000톤의 강철이 해저에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선체를 뒤틀고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잠수정 탐사에서 이미 강철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들이 발견됐죠. 심지어 갑판들마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난파선이 지금은 멋지고 으스스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건 두꺼운 박테리아와 미생물층이 비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녀석들이 타이타닉호를 천천히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밑에서 일어나는 부식의 대부분은 박테리아 때문이고 이게 전체 구조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철판, 기둥, 지지대가 매년 얇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가 매일 0.13에서 0.2톤 사이의 철을 잃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도 그 속도라면 난파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배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최대 42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진 이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밤 이후로 배의 일부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고 수중 촬영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미 많은 게 변했습니다. 난간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선장실, 욕실 천장도 무너졌죠. 그래서 수많은 탐사팀이 지금 타이타닉 난파선의 영상과 정밀 스캔을 남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모든 걸 삼키기 전에 그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시간과 자연이 조용히 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하려는 우리의 방식인 거죠. 굶주린 박테리아들이 뷔페를 즐기는 걸 잠시 멈춰서 타이타닉호가 앞으로 더 오랜 세월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축하합니다. 영화에서 보았던 모든 것, 책과 신문에서 읽었던 모든 것,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도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유명한 침몰선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규모 타이타닉 3D 스캔을 통해 참사 당시 일어난 모든 일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타이타닉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소식을 못 들으신 분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간략한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1912년 4월 10일 거대한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뉴욕으로 항해 중이었어요. 나흘 후 이 배는 빙산과 충돌하여 북대서양의 얼어붙은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이는 해상 항해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거대한 배의 잔해는 얼음으로 덮인 물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의 밑바닥을 여러 번 인양하려고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승객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책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배 그 자체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날 밤에 대해 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해양학자와 영화 촬영 감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당시 사건을 가상 버전으로 재현하여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에서 선보였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디지털로 재구성한 작품이에요. 이를 제작하기 위해 마젤란 회사의 전문가들은 해양 로봇을 수심 3,800m에 있는 해저로 보냈어요. 그런 곳에서는 모든 물체가 엄청난 수압을 경험해요. 수압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이해하려면 무거운 바벨을 손끝에 올려놓았다고 상상해보세요. 표준 스쿠버 장비를 갖춘 숙련된 다이버는 최대 수심 39m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만 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깊이까지 내려가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적인 임무예요. 사람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가 팀이 로봇을 그곳에 보낸 것이죠. 심해 측량용 카메라를 장착한 이들은 4K 해상도로 70만 장 이상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은 3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며 배의 모든 부분을 탐사했습니다. 결국 약 16TB의 데이터를 확보했죠. 1TB는 1000GB예요. 많은 양인가요? PC에서 가장 큰 게임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약 0.5TB예요. 사실적인 비행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 지구 전체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프로그램의 무게는 타이타닉 스캔보다 32배나 적습니다. 배의 모델과 재난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어졌는지 상상해보세요. 또한 연구팀은 이 모든 정보를 배의 도면과 결합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날 밤 타이타닉의 속도, 방향, 위치, 빙산과의 충돌 각도를 계산했어요. 그 모든 정보를 슈퍼컴퓨터에 업로드하여 정밀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전문가들은 목격자 보고서를 연구하고 역사가와 해양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비극적인 밤의 자세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일부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빙산은 배의 선체에 큰 구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의 잔해를 스캔한 결과 얼음 조각이 선체에 부딪혀 선체에 여러 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구멍은 A4 용지 크기였어요. 어떻게 그런 작은 손상이 거대한 배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A4 용지 크기의 구멍이 겉면 전체 길이를 덮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제작자들은 타이타닉이 세계에서 가장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주장했어요. 타이타닉의 침몰 불가능성은 방수 처리된 4개의 칸이 침수되더라도 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6개가 침수되었습니다. 빙산은 배와 접촉한 시간이 6.3초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잔해를 스캔한 결과 창문이 깨진 현창도 발견되었습니다. 빙산이 그곳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발견은 얼음 조각이 선실로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확인시켜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충돌음이 들리고 빙산 조각이 객실로 떨어져요. 그리고 그 후 절대적인 혼돈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은 배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졌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유명한 영화에서 우리 모두는 배의 뒷부분이 물 위로 솟아 올랐다가 부서지는 모습을 봤어요. 배는 실제로 부서졌지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부드럽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난의 규모도 끔찍했지만 현실은 더 끔찍했습니다. 배는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배의 나무와 금속 부품, 파이프, 선체 덩어리, 벽 등 모든 것이 찢어지고 구부러져 있었어요. 1등석 선실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추운 밤에 들리던 금속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연구원들은 타이타닉의 사실과 영화를 비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윌리엄 머독 1등 항해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화에서는 그가 보트에 탑승하려는 승객을 공격하는 인물로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일어났어요. 타이타닉의 생존자 찰스 라이톨러는 윌리엄 머독이 구명보트를 물속으로 내리려다 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지만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했죠.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이 버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가장 인상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보일러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의 도움으로 배의 증기 밸브 중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발견은 엔지니어들이 빙상과 충돌한 후 2시간 이상 보일러실에 머물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전력 공급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이타닉의 적절한 조명은 사람들이 보트를 안전하게 물 위로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전기 덕분에 멀리 떨어진 배들도 타이타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은 타이타닉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도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용감한 활약으로 수백 명의 승객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들의 다른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화로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들을요. 연구원들은 배를 연구하는 것 외에도 타이타닉의 일부뿐만 아니라 금화, 회중시계, 빗, 신발 등 승객의 개인 소지품이 흩어져 있는 잔해 주변의 해저를 스캔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 중 상당수가 바닥에서 인양되어 각종 경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박물관에서 배의 일부 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타이타닉 벨파스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디지털 복제품은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배를 구해줍니다. 잔해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 차가운 온도, 물, 해양 생물 등 이 모든 것이 배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해 배로 다이빙 여행을 조직하는 일부 회사도 타이타닉의 위험을 초래해요. 잠수정을 타고 전설적인 난파선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여행 중 일부로 인해 배의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전문가들은 향후 40년 이내에 이 불운의 여객선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다행히도 타이타닉 3D 스캔은 타이타닉 내부를 걷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을 제공해요. 이 비극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10개의 동영상만으로는 영화 제작자들이 해온 작업의 전체 범위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큐멘터리 타이타닉 디지털 부활을 시청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배의 3D 모델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